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 우경아 지음. 발행일 2022년 3월 9일. 1장 나의 죽음 경험들. 내가 죽음을 처음 가까이 접한 것은 20살 때였다. 아버지가 내 나이 20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었고 죽음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났고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이 너무 검은색이었고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시절에 몇몇의 친구들이 오토바이 사고, 일터의 사고, 자살 등으로 죽기도 했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할머니, 작은할아버지 등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런 시간을 지나왔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고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깊은 곳에 빠져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다. 수영도 못하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다. 친구들을 붙잡고 겨우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물놀이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내 키보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무섭고 두렵다. 다음은 군대 시절의 일이다. 나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 1년 동안 GOP 근무를 했다. 순찰을 나갔다가 대북 방송하는 철탑을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철탑을 무심코 만졌는데 강한 전기가 통했다. 놀라고 쓰러져서 잠시 기억을 잃었던 짜릿한 경험이 있다.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 전 직장을 12년 정도 다닌 작년 여름에 나는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을 경험했다. 지금 돌아보면 원인은 스트레스 과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었다. 기억력, 인지력, 집중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상적인 회사 생활도 하기가 힘이 들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할 수가 없었다. 이러다 정말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살려달라고 빌었었다. 공포스러웠고 너무도 두려웠다. 정신이 아득했다. 나도 도무지 내가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었다. 삶의 모든 의미를 다 잃었었다. 아내도 아이들도 일도 그 무엇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죽을 것만 같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단월들을 만나게 되었고 다양한 수련들과 기체조를 통해서 맑은 정신과 에너지 좋은 몸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다. 죽음이 현실임을 알게 해주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하고 싶은 일과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2장 죽기 전에 늙기 전에. 책 제목이다. 예전에 나에게도 죽음이란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었다. 왠지 불길했다. 생각도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이 책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보는 호스피스 병동 의사분이 쓰신 책이다. 나는 이 책을 보고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느낌이 들었다. 이분이 오래 가까이에서 지켜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 공포, 무서움이 아니었다. 죽기 직전의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움과 안락함이었다고 한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이고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죽음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한다. 부정 마이너스 분노 마이너스 타협 마이너스 우울 마이너스 수용. 처음에는 난데없이 찾아온 죽음이란 불청객에 대해 부정을 한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분노이다. 화가 난다. 아직 못해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이 때문이다. 그러다 죽음과 타협을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우울을 느끼고 마지막 단계로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에 이른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과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밝은 곳에 내어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자. 밝은 곳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무섭고 두려운 것도 아니라고 한다. 과거에 나는 마음이 늘 불편하고 불안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호오포노포노와 EFT 같은 감정, 정화 치유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다. 명상 호흡 영성에도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책도 보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배우기도 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불교에도 관심이 많다. 종교에 대한 나의 관점은 종교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이다. 종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종교뿐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에 모든 것에 감사를 전하고 감동을 잘한다. 이렇듯 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이 책은 내가 몇 년 전에 죽음과 웰다잉에 관심이 생겨서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알게 된 책이다. 책을 보고 난 얼마 뒤 가족들과 차를 타고 충북 제천으로 여름 휴가를 가고 있었다. 가면서 이런저런 노래를 들었다. 노래를 듣다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 노래가 나왔다.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뒷자리에는 두 딸아이가 신나게 앉아 있었다. 이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났다. 사랑하는 아내도 아이들도 언젠가는 다 죽고 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기에 나도 계속 나이를 먹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것이고 아내도 아직은 어린아이들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정말 뉴스를 보거나 주변을 보면 아무런 예고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본다. 죽음의 순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다. 어린아이들도 다양한 사건 사고나 뜻하지 않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모두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내 가족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운명이다. 작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내일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내일을 포기하면 뜨거운 오늘이 있다. 나중에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한 것이다. 오늘을 즐기는 사람은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삶도 즐길 수 있다.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나의 삶을 한결 가볍게 해준 책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게 해주었고 죽음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 참으로 고마운 책이다. 3장 죽음 발명가.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고 있다.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엄청난 자부심, 실행력,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처음 이 강의를 접했을 때 가슴 벅찬 그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내 인생 강의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강의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나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말 이 강의 내용은 나에게 그 어떤 책이나 교훈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다가왔다. 나의 가치관과 내 인생에 큰 변화와 영향력을 끼쳤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담은 강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 강의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 후부터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고 시간의 중요성과 죽음이 있음에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 나의 신념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행력과 추진력이 좋다, 행동력과 실천력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 강의는 신념 마인드 철학에 대한 이야기다. 이 강의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1. 우리는 모두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다. 2. 시간은 유한하다. 3.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선물이 있다. 시간의 유한성을 인지하고 나니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게 되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준비가 안 되었어도 일단 먼저 시작하고 본다. 역발상이고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즉 반대로 하는 것이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시작을 먼저 해보는 것이다.
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세련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의 정체가 죽음을 발명한 존재임을 말한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사람이 죽음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럼 죽음은 누가 발명했을까? 바로 신이다. 무한한 신은 지금이라는 순간을 즐기기 위해 유한한 시간 속에 나를 가두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모두 신인 동시에 사람이다. 무한한 능력자이지만 시간은 유한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는 소중한 순간을 누리고 즐기고 한 번뿐인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 인생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방법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말 인생의 핵심 가치를 담은 말들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의 인생 목표 3가지다. 첫째,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자. 둘째,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셋째, 하고 싶을 일만 하며 살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며 산다. 나는 정말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고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 사장, 죽음이 없다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두렵기에 피하고 싶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면 어떨까? 나와 나의 삶은 분명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죽음이 없다면 삶의 아름다운 모든 가치, 사랑, 행복, 노력, 의미, 자유, 성공 등이 모두 소멸된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무한하다는 뜻이기에 그 어떤 시간에도 집중하거나 의미를 담을 수 없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무엇이든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도 하지 않아도 되기에 계속 미룰 수가 있는 것이다. 간절함이 사라진다. 그렇기에 나태해지고 쾌락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마감 시간이 없는 숙제 같은 느낌이다. 마감 시간이 없는 일이라면 꼭 지금 집중해서 하지 않게 된다. 죽음이 없다면 사랑도 행복도 열정도 호기심도 동경도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죽음의 존재가 나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은 나에게 유리하다고 늘 생각을 한다. 그렇기에 죽음이라는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것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지금의 나와 나의 인생을 나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나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효과적이고 가치 있게 말이다. 5장 죽음의 의미. 내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 5가지다. 1. 당연함.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는 것처럼,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잎이 지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당연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온다는 생각이 든다. 우주 만물의 법칙은 변화라고 한다. 상황도 사람도 사물도 모든 것이 변한다. 그렇기에 흔히 하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 이런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 만물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은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감정 낭비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즐긴다는 말은 좀 어색하다. 그래서 죽음을 즐기기보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에 죽음을 활용해서 내 삶을 더욱 윤택하고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하는 존재로 만들면 된다. 이 감사함. 지금 내 정신과 영혼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내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가벼워졌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다. 나는 정말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원하는 일은 다 해서 후회도 미련도 원망도 없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고 싶다.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사람의 인생에서 이 말보다 강력한 말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에 죽음이라는 존재가 나는 참 고맙다. 삶 소중함.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우리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나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일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려놓게 한다. 공수, 레공수거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에 하나는 더 얻으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 더가 아니다. 하나 더를 원하면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에만 우리의 귀한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쓰길 원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거대한 우주를 선물 받고 태어난 우주의 주인이다.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그렇기에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우리는 모두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우주의 주인이다. 유명한 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삶과 죽음이 하나이기에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자. 죽음이 있기에 삶은 아름답다. 새로운 시작.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새로운 세상이 있을지 아니면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암흑일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잘 미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죽음은 죽은 자에게는 끝일지 몰라도 남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다. 죽은 자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가 없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하기에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6장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 무슨 일이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덜 두렵고 덜 당황스럽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준비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매우 크다.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다.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 1. 내 몸과 마음 관리하기. 인생을 살면서 나를 지탱해주고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이다. 내 몸과 마음이 내 의지대로 따라준다는 것은 크나큰 힘과 의지가 된다.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기에 내가 지키고 아끼고 사랑하면 된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 죽기 전의 고통인지 모른다. 병이나 사고 등으로 겪는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주변 가족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다. 이러한 일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평소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 이 용서와 화해. 사람은 누구나 가볍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원한다. 우리의 그러한 소망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과 지난 일에 대한 원망과 후회, 미움 등이다. 그 사람과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지나간 일들은 다 용서하고 화해를 해보자. 마음속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스스로 훌훌 털어버리고 다 지나간 일이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흐르는 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다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자. 3. 죽음 체험. 서울 영등포에 있는 효원 힐링센터에 가면 죽음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조만간 신청해서 가보려고 한다. 그곳에 가면 실제로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정말 의미 있는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관 속에 들어있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들이, 즉 죽기 전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 속에 누워서 나에게 떠오르는 것들을 느껴보고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사묘비명 작성하기. 나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이다. 지금도 추석 전에 친척들이 모여서 벌초를 한다. 벌초 문화도 예전 같지 않다. 세상이 변해서 우리 우설은 세대들이 중시하던 벌초 문화, 조상 숭배 문화도 많이 약해진 느낌이다. 친척 어른들도 나이가 들고 힘이 드셔서 벌초하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큰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먼 조상들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묘인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세대가 벌초하는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래서 나의 장래는 힘들고 불편하게 산소에 묻지 말고 그냥 화장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묘비명은 하나 만들어 보았다. 나의 묘비명은 나연구소의 가치를 담아서 만들었다. 나의 묘비명은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 유언장 작성하기. 인터넷에서 유언장 양식을 다운받아 유언장을 작성했다. 주소를 쓰고 가족들에게 전하는 말과 재산 분배, 그리고 희망하는 장래 절차와 남아있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썼다. 쑥스럽지만 소개해본다. 유언장 우경아. 가족들에게 전하는 말. 나의 가족이 되어주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잊지 않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슬퍼 말고 아파 말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같은 늘 아래에 있으니까요. 늘 사랑합니다. 장례 절차. 화장을 원합니다. 연명치료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연명치료를 원치 않습니다. 남아있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언제나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선물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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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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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노스. 이상이 내 유언장의 내용이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분배와 확인하기 어려운 빌려주었던 돈, 그리고 갚아야 할 빚 때문에 정리하느라 엄청 애를 먹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의 앞일은 모르니까 정말 죽음을 준비해 두는 것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회가 된다면 죽음 준비를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6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다. 죽기 전에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원망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해보자. 버킷리스트 작성 시 유의할 점은 현 상황은 배제하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것이라고 한다.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을 것들 등 항목을 나누어서 하는 게 좋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떤 오늘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존재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바로 지금뿐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누리고 즐겨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